자, 반갑습니다. 스르람 일정이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뵙는 것인데 지금 해볼 게임은 아무래도 스르람 일정이가 굉장히 긴 호흡의 게임이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까지 미뤄왔던 게임들 중 가장 호흡이 짧을 그런 게임을 하나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일단 한국어를 골라서 진행을 해봅시다. 아무 것이나 클릭. 인간은 기투하는 존재이다. 기투... 오. 아, 바로 시작이구나. 일단은 게임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 방에서는 누구나 철학자라는 제목의 게임이고, 그리고 방금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저는 이제 기투라는 거를 기투되었다, 소리 말해서 던져졌다라는 의미로 이제까지 사용해 왔는데, 결국 그것을 사람을 기투하는 존재 역시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 나온 이상 그 세상에게 다시 한번 무언가를 나 역시 무언가를 내던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사전 설명 여기까지.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메인 화면이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보면 바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눠?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왜 세상은 사람을 한 줄로 줄여버리는 걸까? 이상해서 느끼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보면 편하니까. 그 판단에서 조금 떨어져도 돼. 근데 뭐 일단 저는 일단 이번에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그냥 보자마자 관상이 어떻느니, 행동거지가 어떻느니, 말투가 어떻느니 하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인식이 나쁘게 잡히면은 결국 그냥 왠지 의사소통 자체가 이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사실에 대해서 회피를 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선택해봅시다. 사람 오래 바라보는 건 힘들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시간도 들고 상처받을 각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빠른 결론을 원해. 하지만 빠른 결론은 항상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 참으면 더 참으라고 하고 도와주면 당연하게도 여겨. 그럼 착함은 대체 왜 필요한 걸까? 손해보는 착함은 조정해야 한다. 착함이 약함이 되면 안 된다. 가끔은 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 글쎄요. 착함? 착함? 글쎄, 착함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르겠긴 해요. 이게 어쨌든 그냥 각자가 하고 싶은, 각자가 주장하고 싶은, 각자가 견지하고 싶은 그러한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해가지고, 아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했을 때 사회적인 시선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 착함의 척도가 될 텐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약함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각자의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착하다는 것은 네 경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야. 네가 선한 이게 맞나? 하여튼 일단 다음. 왜 모두 괜찮은 척 할까? 다들 힘든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해. 그러면 괜찮다는 말은 믿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끔 방패죠 이건. 이게 가끔 방패라고 하는 이유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 마음까지 숨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는 그냥 괜찮은 거를 괜찮다는 말로 그냥 자기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그냥 뭉개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뭉개므로써 남한테도 자기의 그것에 대해서 잘 내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스스로 그거에 대한 자기 암시? 최면? 그런 걸 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 상처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들키면 더 아플까봐 그런 사람도 있어. 일단은 1회차는 이거 스탯을 신경 쓰지 말고 해봅시다. 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 나는 그냥 궁금한 건데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버텨야 하는지, 왜 착해야 하는 건지 묻는 건지. 이상한 취급, 뭐 어쨌든 저도 일단 생각 자체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서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이러한 질문을 받아주고 있는 것 자체가 1번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질문에 있어가지고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시작한 지 이제 딱 5분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굳이 뭐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네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다, 너가 장소에 알맞지 않게 한다, 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장소잖아요. 예방이잖아요. 내가 예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질문: 세상은 부수려고만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손잡이지. 왜 실수하면 사람 전체가 부정당할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세상은 실수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전 참 서글픈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이 몇십 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나락으로 소위 말해서 나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건데 20년 30년 살아왔는데 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시간 중에서 정말 짧은 그 단편의 어떠한 실수나 혹은 잘못된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쓰레기니 저럴 줄 알았다느니 역시 저 새끼는 그냥 안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모르겠다. 사람은 고치는 동안에도 사람이다. 실수는 물론 이렇게 고쳐가는 과정 역시 그러한 실수에서 딛고 일어나는 과정이긴 하고, 또한 실수는 기록이지만 판결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빨간 줄처럼 그렇게 그이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짓밟히는 곳에서 물러서도 돼. 이것도 글쎄다. 저는 근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내리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을 부정하는 시선 자체는 솔직히 어쨌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 고치는 동안에도 사람이다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거 셋 다 맞는 말이거든요. 셋 다 맞는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게 맞다고 봅니다. 고쳐가는 동안에도 사람이다라는 것이나 짓밟힌 곳에서 물러서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한 시선 자체를 처음에 약간 교정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교정도 아니지. 그 시선을 조금만 덜 압박되게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두 번째가 말해준 것 같긴 해요. 네가 한 실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네 전부를 설명할 순 없지. 왜 나를 계속 증명해야 할까? 잘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해. 나는 그냥 나로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네 존재가 성과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야. 세상은 자주 사람을 성과로 본다. 증명할 것과 싣고서 나눠. 이것은 이제까지 제가 답해왔던 기조를 생각하면은 1번이나 2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3번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기록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증명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증명할 곳과 쉴 곳을 나눠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시간 아니면은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일, 사실 이것조차도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분리를 좀 진행을 해서 스스로를 압박할 시간과, 압박이라기보다는 단련시킬 시간과 또 동시에 그냥 채찍이랑 당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거 역시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존재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증명을 하고 잘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자신에게 어떠한 좀 객관적인 지표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이라고 생각할게요. 계속 증명만 하면 사람에서 다 해라. 싸울 것을 고르는 것도 실력이지. 너무 조금 차갑긴 하다. 왜 어른들을 버티라고만 할까? 힘들다고 말하면 지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아픈 건 나잖아.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조금 우리가 스르라미에서 봤던 대로 조금 나이 어린 그런 친구들일 것 같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은 없죠. 정답은 아니고 선택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픈 건 나고 버티라고만 하고. 근데 그래서 일단 1번 버티라는 말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방법이다. 2번 그 말은 틀렸다기보다는 부족하다. 3번 네 고통을 비교당하게 두지마. 이건 어쨌든 질문 자체를 조금 부정하라는 소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거는 이건 해답 자체를 조금 단정 짓는 얘기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
약간 이 녀석아 이 친구한테 맡기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맡긴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그 말은 어쨌거나 부족한 일이니까, 부족한 말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채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가 반문을 하든 아니면 너가 나름대로 받아들이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버티라고만 할까? 지나간다. 그런데 지금 아픈 건 나잖아. 근데 어쨌든 아픈 것이고 또 고뇌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방법에 손을 들고 싶긴 해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있어서 질린 것이라면은 방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죠. 어른들이 주는 거라면은. 물론 어른들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른도 역시 어떤 때에선 아이 같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친구한테는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냥 버티는 것은 벽을 맨손을 미는 것과 같아. 어떻게 쉬고 어디서 도움을 받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아야 해. 이러면은 내가 의도한 거는 2번이 되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왜 사람들을 쉽게 미워할까? 한 문장만 보고, 한 장면만 보고 한 사람을 끝내버려. 미움은 왜 이렇게 빠를까? 이것도 사실 아까 했었던 그거와 같은 문제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 기사 제목만 보고, 뉴스 기사 맨 첫 문단에 있는 요약글만 보고 쟤는 어떤 하느님 하면서 그냥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댓글 막 쓰는 사람들이나, 한 장면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예능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 예능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뭐 아무래도 그 당시 정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심하게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쟤는 저래서 안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것도 참 서글픈 거죠. 너를 태우는 미움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어쨌든 미움이라는 전체적인 관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너까지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어. 글쎄, 기본적인 제 생각은 2번이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이 친구에게 해줄 말로는 1번이 적합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너는 적어도 안 그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방금 얘기했던 것이랑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저도 진짜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장면이나 그런 것만으로는 판단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물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갑시다. 세상이 빠르게 미워한다고 해서 너도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야. 천천히 보는 것도 하나의 저항이지.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면 바꾸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 사람들 원래 잔인하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바보 아닐까? 때로는 바보같이 사는 게 맞긴 해. 바꾸지 못해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결국 저는 침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물론, 그러니까 바꾸지 못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살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글쎄요, 너 혼자 전부 이거는 솔직히 좀 그런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여도 인간다운 일일 수가 있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것도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금 더 마음이 가요. 인간다운 일, 어쨌든 이게 사실 계산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일지라도 그냥 그런 바보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다는 면을 편해. 하지만 원래 그렇다는 이유로 계속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결국 상품이 되면 어떻게 돼? 음악도 이야기도 그림도 가격표가 붙고 평가받잖아. 그럼 내가 사랑한 거 다 가짜가 되는 거야? 창작물은 평가받을 때 전 완성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솔직히 좀 여러 방면에서 좀 들은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창작물은 아무리 멋지고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남한테 평가받기 전까지는 창작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아무리 똥쓰레기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남한테 평가를 받아야, 타인들의 평가를 받아야만이 내가 이런 데에서 부족했고 이런 식으로 더 나아지면 되겠구나 라는 식의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작품들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가둬만 있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자체 피드백만 하는 건데, 자체 피드백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표가 있다고 한데 어쩌면 그 가격 책정 역시 또 하나의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전 전혀 문제없다고 봐요.
세상에 많은 것에 값을 매겨. 하지만 값을 매겼다고 해서 네가 느꼈던 떨림까지 가짜가 되진 않아. 그래요. 애초에 제가 보면서 하면서 전율을 느꼈던 그런 게임도 역시 한 몇만 원이에요. 하지만 전혀 상관없죠. 심지어 결국 평가에는 가격이 아깝지 않다,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지. 사람은 결국 역할일 뿐이니까 학생, 자식, 친구, 실패자, 모범생, 나는 나야? 아니면 내가 맡은 역할들의 합이야. 타인의 시선이 나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자아가 자신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둘 다 혼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할은 너를 설명하긴 하지만 끝내지는 못해. 이게 어쨌든 그냥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 역시 나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의 분명한 일부긴 해요. 이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 끝나는 건 아니죠.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타인들에 대한 자신의 시선까지도 변경이 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너는 여러 역할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역할들이 네 안쪽까지 전부 대신 말할 순 없어. 나도 누군가를 흑백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쉽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한 장면만 보고 미워했을지도 몰라. 이건 2번이죠. 이거 세상에 애초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참,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해요. 또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다, 죄책감에 머물지만 그것보다는 결국 자신의 시선에 대한 어떠한 좀 후회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니까, 자신의 시선에 대한, 자신의 시각에 대한 후회를 내비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 넌 조금 덜 잔인해질 수 있지. 희망은 거짓말 아니까. 희망이 없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 아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자, 내가 히나미자와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결국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살더라고. 맞긴 해요. 그렇긴 해요. 너무 아프면 잠깐 내려놔도 된다. 희망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다. 거짓 희망도 있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 이건 선택지가 다 애매하긴 한데 희망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려놓는다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거짓 희망도 있어. 그래서 구분해야 돼. 아니, 난 믿을 건데 희망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야. 하지만 믿는다는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2번. 희망은 지금 괜찮다는 말이 아니야.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까워. 자아가 100이 됐거든요. 정신력 70, 회피 65, 불안 90. 불안 왜 이렇게 높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걸까? 내가 견딘 날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전부 사라지는 걸까? 이거 글쎄?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기억되지 않아도 있었던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 솔직히 이거는 셋 다 애초에 저가 지금 아카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원래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즐기고 말았던 것인데 녹화 버튼이라는 것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화 버튼이 눌러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몰입하려고 하고 그렇게 제일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1번, 2번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있었던 일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지면은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보고 1번은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애초에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 근원에는 저는 3번이라고 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넌 내가 버틴 것을 기록할 수 있어. 스스로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그래. 노래가 문 밖으로 나가도 내가 나일까? 방 안에서는 내가 나인 것 같아.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겠지. 이게 어쨌든 타인의 시선의 문제긴 한데 글쎄요, 저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인은 아까 말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것 이건 아닌 것 같고, 흔들려도 너는 너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고정돼 좋았어. 근데 이건 더 아닌 것 같은데. 씨. 흔들려도 너는 너야. 전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게 낫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플레이어가 이 친구에게 정확히 풀어서 말해주는지 잘 모르니까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다. 전 일단 2번 갈게요. 밖에 나간다고 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지. 도움을 받으면 약한 사람일까? 계속 대답해줬잖아. 그럼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 걸까? 여기에는 시간 제한이 없더라. 이게 시간 제한이 있었으면 시간 제한 또한 또 다른 선택지로 했겠거든요? 없어요. 게임을 진행을 해야 돼. 자, 도움을 받으면 약한 사람일까? 혼자 아무것도 못한 걸까?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은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도움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든가, 고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네가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 선택지로 나뉜 것 같거든요. 글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긴 해. 애초에 이렇게 화면 너머로 말을 건 것부터가 얘한테 장한 일이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움을 받은 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혼자 버티는 것만이 강함은 아니다. 여기 좀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거 강함은 아니긴 해요. 이건 확실해요. 도움을 받는 거 패배가 아니야. 근데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도움을 이 친구한테 지금 당장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이 고독에서 빠져나온 애한테 이거를 바로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사람은 혼자 완성된 존재가 아니야. 기대하는 법을 아는 것도 살아가는 능력이지. 친절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도 세상은 여전히 차갑잖아. 작은 친절이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쓰르라미보다는 이제 바랄라를 꺼내올 수밖에 없어요. 바랄라?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지나갑니다. 그냥 진짜 그 바랄라라는 그 구석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바에서 바텐더 지일이 되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서 몇 가지 그냥 몇 마디 건네준 것만으로도 각자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얼굴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 이거라고 봐요. 의미는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거대한 변화만 의미 있다면 대부분의 삶은 무의미해지지. 하지만 우리는 작은 말 하나로도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스케줄이 끝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뭐라도 조금만 더 해볼까 하는 식으로 주변을 거닐다 보면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법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야말로 또한 작은 변화가 의미 있던 것이겠지. 적어도 나한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너무 가볍지 않아? 실패한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쓰이는 것 같아. 실패가 무거운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인의 실패에서 저의 실패에서도 배웠던 것이긴 한데, 결국 그러한 지점에서 봤을 땐 너무 쉽게 쓰인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다시 시작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긴 해요. 가벼운 말이 아니고 남은 곳에서 다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봐요. 실패가 마지막 문장이 되진 않아요. 실패는 네 이야기에 남을 수 있어. 하지만 네 이야기를 끝내버릴 권리는 갖지 못해. 결국 다시 시작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니까. 나는 세상을 용서해야 할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쉽게 판단하는 세상. 나는 그것을 용서해야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용서는 의무가 아니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다. 미움이 너를 계속 태우는지 봐야지. 용서는 의무가 아니죠. 용서는 의무가 아니고, 근데 이것만 말하면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이것만 말한 건 조금 그렇고, 미움이 너를 계속 태우는지, 이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 했더라고 해도
그런 거에서 미움을 받아서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 친구가 말했었잖아요. 나를 형성하는 나의 자아와 타인이 설정한 나의 자아, 이것을 계속해서 구분짓고 봤었는데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태워진 분노가 자기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1번이 좀 끌리긴 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1번보다도 3번이 조금 더 끌리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있는다는 게 결국 복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수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막 이 갈고 그 수많은 흑막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말씀드려왔던 그런 남에 대한 작은 친절을 그럼에도 베풀 수 있는가, 그런 조금 강박적인 시선, 흑백적인 논리를 안 갖출 수 있는가, 그 논리를 완성시키는 게 결국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이 네 발목만 붙잡지는 않게 만드는 거야. 너는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계속 물었고 계속 흔들렸고 계속 도망쳤어. 가끔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었어. 네가 너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랬으니까. 네가 아직 질문하고 있었으니까. 네가 답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 네가 아직 질문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전 뭐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을 기반해서 솔직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질문하니까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방황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건네줬잖아. 그러면 난 답을 해줘야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묻지 않아. 너는 계속 물었어. 아프더라도 무섭더라도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은 여전히 회색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판단하고 나는 여전히 무서운데. 살아가는 법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아. 선택지 따위 없죠? 너는 매일 조금씩 고르게 될 거야.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기로, 착함을 핑계로 너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도망쳐야 할 땐 도망치고 돌아와야 할 땐 돌아오기로, 무서워도 네 질문을 완전히 죽이지 않기로. 세상이 회색이어도 네가 보는 방식까지 이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회색이어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문을 열면 세상이 바뀔까?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 뿐일까? 너가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의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문을 열면 적어도 하나 바뀌어. 방 안에서 혼자 질문하던 아이가 이젠 자기 발로 세상에 질문하러 나가게 돼. 그렇죠? 이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있다고요. 아 예. 그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야. 새는 알을 깨고 나아간다. 그걸로 이제 대표시되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고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누군가는 여전히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거야. 하지만 하나는 바뀐다고. 그게 너에겐 세계의 시작일 거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을까? 멋지론. 완벽해서 괜찮은 게 아니지. 그냥 강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지. 답을 모두 찾아서 괜찮은 것도 아니야. 너는 흔들렸고 도망쳤고 무서워했고 그래도 계속 물었어. 그 질문이 너를 망가뜨리기만 한 게 아니라 너를 너답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 세상을 이기러 나가는 게 아니야. 세상 속에서도 너를 잃지 않으려고 나가는 거지.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세상은 나를 쉽게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좋은 아이, 이상한 아이, 실패한. 하지만 그 이름들이 나를 전부 가져가게 두진 않을 것이다. 불안했다.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도망쳤다. 그래서 부서지기 전에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를 의심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만으로 나를 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버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앞에 서 있다. 세상은 아직 회색이다. 하지만 난 더 이상 회색을 유일한 색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로 살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다시 질문하게 되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문이 열린다. 그래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거의 한 30분, 20분 이 정도의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어떠한 질문을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해답을 내리는가 이게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진짜 어쩌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긴 해요. 그냥
내가 방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가 방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라는 사람을 발견했고, 저라는 모니터 너머의 존재를 발견했고, 또 그 존재에게 말을 걸고 해답을 요구함으로써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국 밖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그냥 어쩌면 이러한 내러티브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간결하지만 동시에 제일 적합한 방식이었다고 보고, 또 그 고민들 역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해왔던 고민이기 때문에 참 좋았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예 안 꺼지네요. 오케이. 짜잔.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그러한 선택지들을 다시 찾으러 가봅시다. 그것조차도 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관측해보러 가봅시다. 제가 해주고 싶었던 것 자체는 전부 다 했거든요. 그리고 기투하는 존재, 이 기투하는 존재라는 게 어찌면 제가 이 친구를 세상 밖으로 또 기투한 걸지도 모르죠. 던지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살짝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질문들은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해답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가장 꼬름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대답들부터 조금 가봅시다. 솔직히 조금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해봐야죠. 어떤 식으로 될지. 어쩌면 이러한 대답들 역시도 나름의 정답이 되어서 밖으로 나서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지 진행해봅시다. 사람은 왜 한 줄로 줄여버리는 걸까?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했지만, 그 판다에서 조금 떨어져도 돼. 그냥 회피를 해라. 회피가 늘어났죠? 세상이 사람을 흑백으로 봐도 너까지 그 전쟁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 아까는 너까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냥 아예 회피를 좀 시전해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높아졌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걸까? 그럼 착하면 대체 왜 필요하는 걸까? 이것도 아마 2번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손해보는 착하면 조정해야 되고 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 이거 네가 모든 사람 구할 순 없어. 도망이 아니라 네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다시 돕기면 거리두기야. 모두 괜찮은 척 할까? 그러면 괜찮다는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것도 2번이었던 걸 기억해요. 네 마음까지 숨길 필요는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골라야 돼. 이것조차 회피죠.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는 없어. 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 나는 그냥 궁금한 건데,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버텨야 하는지, 왜 착해야 하는지 묻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마 1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장소를 정해라. 그 질문들이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질문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래요. 이게 좀 왜 실수하면 사람 전체가 부정당할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세상은 실수하는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사람은 고치는 동안에도 사람이다. 이것도 아마 2번을 골랐었죠. 기록이지만 판결은 아니라고. 근데 또 물러서도 되라고 하면은 또 해피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반성해야 할 때와 짓밟히는 것을 견뎌야 할 때는 달라. 둘을 구분해야 돼. 왜 나를 계속 증명해야 할까? 잘해야 할 것, 보여줘야 하고 쓸모 있어야 돼. 나로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증명할 것과 쉴 것을 나누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대답이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가장 조금 마음 아픈 대답을 고르기로 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주 손가락 본다. 그래서 네가 숨이 막히는 거야. 네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 보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럼 결국 세상에 대한 그걸로 되는 거긴 하죠. 왜 어른들은 버티라고만 할까? 힘들다고 말하면 지나간대. 그런데 지금 아픈 건 나잖아. 버티라는 건 말보다 필요한 것의 방법이야. 그 말은 틀렸다기보다는 부족해. 네 고통은 비교당하게 두지마. 이게 아마 1번이었을 겁니다. 제가 했던 거는. 근데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2번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2번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도 있어. 하지만 지금 네가 아프다는 사실을 지우면 안 돼. 왜 사람들이 쉽게 뭐할까? 한 문장으로 사람을 판단해. 미움은 왜 이렇게 빠를까?
미움은 빠르고 이해는 느리니까. 아, 이게 속도가 살짝 선택지가 살짝씩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1번이었잖아 이거. 너까지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어. 미움은 빠르고 이해는 느리니까 너를 태우는 마음에서는 빠져나와야 돼. 이건 개인적으로 셋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갑시다. 미움에 대한 그거. 모든 싸움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네 마음이 먼저 망가져. 모르는 척이 아니라 무너지기 않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면 바꾸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 원래 잔인하고 원래 불공평하다면 그냥 바보 아닐까? 이것도 아마 2번이었을 텐데 너 혼자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 바꾸지 못해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냥 이건 살짝 약간 무성의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세상은 네 어깨에 올리면 너는 부서져. 바꾸고 싶은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네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도 결국 상품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애초에 2번이었죠? 이게 이전에 골랐던 정답이 2번으로 배치되는 건가? 어쨌든 조심해서 사랑해야 돼. 잠깐 멀어지면 돼. 이거 참 진짜 너무 슬픈 말인데 이걸로 갑시다. 좋아하던 것이 너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잠깐 놓아도 돼. 붙잡고 있어야만 증명되는 게 아니야. 계속 역할일 뿐이니까 나는 나야 아니면 역할들의 합이야. 이것도 2번이었죠? 2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힘이 될 수도 있다.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해. 회피해라.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사람이 망가져. 가끔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 나도 누군가를 흑백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쉽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어. 한 장면만 보고 미워했을지도 몰라. 좋은 신호야. 완전히 깨끗한 사람 없어. 죄책감에만 머물지 마. 아 이거 둘 다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죄책감에만 머물지 마라. 근데 가장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나쁜 답은 이거라고 보긴 해요. 중요한 건 한 번도 잘못 보지 않는 게 아니야. 잘못 봤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보려는 마음이지. 희망은 거짓말 아니까 희망이 없으면 포기할 수 있는데 희망이 있으니까 계속 아파. 희망이라는 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거짓 희망도 있어. 그래서 구분해야 돼. 아무 근거 없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작은 가능성을 붙잡는 것까지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걸까? 내가 견딘 나이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기억하지 않으면 전부 사라지는 걸까? 이게 아마 3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기억되지 않아도 있었던 일은 사라지지 않아. 2번 그니까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긴 해요. 누군가 봐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 시간이 없던 것이 되진 않아. 조용한 것도 삶이지. 문 밖으로 나가도 내가 나을까?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겠지. 너는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야. 바뀐다고 해서 가짜가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은 변하면서도 자기 자신일 수 있어. 도움을 받으면 약한 사람일까? 그럼 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 걸까? 도움을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버티는 것만이 강함은 아니지. 혼자서 버티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손을 잡고 다시 걷는 편이 더 어려울 때도 있지. 친절히 세상을 바꿀까?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걸 할게요. 하지만 한 사람은 오늘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사람에게 오늘은 가끔 전부지. 야 나쁜 답이어도 나름대로 좋은 해답이 되네 이게. 하긴 근데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어쨌거나 이 친구는 나름대로 또 밖으로 나서게 될 것 같긴 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밖으로 나서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너무 가볍지 않은가? 너무 쉽게 쓰이는 것 같아. 다시 시작은 가벼운 말이 아니지. 그래도 실패가 마지막 문장이 되진 않아.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남은 곳에서 다시지. 가벼운 말이 아니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지난 실패에 들고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힘든 건 당연해. 세상을 용서해야 할까? 그걸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있는 게 아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다. 미움이 너를 계속 태우는지 봐야 된다.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까지 강요하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이지. 내가 답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 네가 너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기 바랬으니까. 이거 솔직히 3번 고르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일단 이걸로 가봅시다. 나는 너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본 게 아니야. 고쳐야 할 오류가 아니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이 회색이어도 네가 보는 방식까지 회색. 여기부터는 아마 또 공통일 것 같긴 합니다.
너에겐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너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지. 나로 살아도 괜찮을까? 너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진짜로 그냥 너를 잃지 않으려고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아마 똑같은 끝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결국 어쨌든 4개의 수치, 왼쪽에 있었던 4개의 수치가 그 친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었긴 해요. 결국엔 뭐 불안이 높아지면은 다시 불안이 높아지면은 이상 증상, 뭐 목을 긁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회피가 높아진다고 해서 도망친다거나 다시 도망치게 된다는 것, 그것도 아니고, 자아가 높든가 정신력이 높든가 해서 일찍 탈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친구의 내면을 그냥 살펴준 것이지, 굳이 따지자면 애초에 제가 처음 1회차에서 했을 때에도 똑같이 전부 다 100이긴 했어요. 결국 세상은 정신력, 자아도 있지만 동시에 회피와 불안도 때로는 갖고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결국엔 사람이라는 거고, 정말로 애초에 정신력이랑 자아만 높으면 그게 뭐 개와 에고죠. 개와 에고고, 하지만 불안도 있고 또 회피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실패를 해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조금 긍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있어야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러한 메시지를 나름대로 이 짧은 시간 안에 4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 잘 건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은 선택지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감상을 해볼 것 같고요. 일단은 내 방에서는 누구나 철학자,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거나 물론 모니터 화면 너머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와 함께 2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고민, 그리고 해왔던 고민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되짚어보는 계기도 했었고, 또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과거의 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재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네, 재미도 있었고 재미있었던 것이긴 해요.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의미도 깊었고, 또 올림도 참 나름대로 있는 그런 나름의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건 내 방에서만큼은 누구나 철학자, 저 역시 철학자가 되어서 이 친구를 세상에 기투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또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뵙시다. 안녕!